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석박통합과정 김동현이고요. 오늘 토크제어를 이용한 휴머노이드 강화학습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모티베이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저희가 다양한 제어 전략, 움직이는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그 제어 전략은 저희가 무슨 작업을 수행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뭐 조금 민감한 유리 같은 것을 닦는 거나 아니면 저희가 걷거나 아니면 저희가 무거운 물체를 들 때 각각 다른 제어 전략을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드웨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몸이 가벼운 뭐 좀 무거운 성인지에 따라 보행 전략이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의 태스크나 하드웨어에 따라 저희의 제어 전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조인트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것을 조절을 해서 하는데요. 이 조인트 컴플라이언스는 사람의 근육에서 이 파랄렐 일라스틱 컴포넌트의 액티베이션 수를 조절을 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 수를 조절을 하면은 근육의 이 스티프니스가 이제 가변적으로 변해서 이런 것이 저희가 그 다양한 작업에 따라서 맞게 이제 컴플라이언스나 스티프니스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럼 로봇은 어떨까요? 로봇에서는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우리가 PD 컨트롤러를 한다고 하면은 PD 개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보행 제어기를 한번 보시면요. 모델 베이스 컨트롤러가 이제 LIPM에다 뭐 IK 뭐 이런 거를 하신다고 보시면은 저희가 커맨드를 줬을 때 조인트 타겟 커맨드를 생성을 하고요. 이것이 이제 PD 제어기에 의해서 PD 개인이 있고 명령 토크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에서 스테이트가 나오면은 PD 제어기랑 이제 모델 베이스 컨트롤러에 다시 피드백 되는 구조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로봇은 이 P 개인과 D 개인에 따라서 이 컴플라이언스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럼 따라서 이제 로봇에서는 태스크나 로봇에 따라 적절한 PD 개인이 선정이 돼야 됩니다. 뭐 로봇이 이제 가벼운 로봇이면은 조금 낮은 게인을 써야 하고 좀 무거운 로봇이면은 조금 더 높은 게인을 쓰는 이런 식의 PD 게인 튜닝이 조금 필요하게 됩니다. 네, 반면에 이제 최근에 이제 RL 그러니까 광학색 기반의 보행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왼쪽 첫 번째 비디오는 그 프리옵스티브 그러니까 시각이나 비전 카메라 같은 정보 없이 보행을 하는 이제 ETH의 연구고요. 밑에는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실제 야외에서 보행하는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시각 정보 없이 프리옵스티브만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보행 제어기고 밑에는 약간 달리는 모션을 하면서 뭐 최대 5km까지 그 걸을 수 있었다라는 이제 오레곤 스테이트의 연구 결과입니다. 강학습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두 가지 구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위치 기반의 방식입니다. 위치 기반이라 하면 그 이 제어기 플리시에서 타겟 큐가 나오고 그것을 이제 따로 별도의 PD 컨트롤러가 있어서 명령 토크를 생성해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토크 제어 기반의 RL입니다. 이거는 이제 로봇의 스테이트가 있으면은 플리시가 그 직접적으로 커맨드 토크를 생성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연구들과 거의 모든 연구들이 포지션 기반의 RL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왜 모든 연구들이 이런 포지션 기반의 RL을 사용을 할까라는 건데요. 그 기원을 따지고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2017년도에 있었던 이 Learning Locomotion Skills Using Deep RL, Does the Choice of Action Space Matter? 이라는 논문인데요. 해당 논문은 여러 액션 스페이스, 컨트롤 제어, 그러니까 토크 제어, PD 제어, 이제 벨로시티 제어, 이거는 이제 그것 좀 별도긴 하지, 머슬 액티베이션 이런 다양한 액션 스페이스를 비교 분석한 논문입니다. 그거는 이제 학습 속도나 모션 퀄리티나 외력에 대한 이제 강관성을 비교를 했는데요. 이 논문의 결론은 토크 제어는 학습이 느리고 그리고 이제 퍼터베이션에서
로버스트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낮은 제어 주기에서 라는 이제 전제가 깔려 있고 토크 제어의 학습이 느리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논문의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이 논문은 이제 시뮬레이션에서만 진행됐고 실제 로봇은 이제 고려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로봇에서의 토크 제어가 가질 수 있는 장점, 리얼리티 갭이 생김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장점을 이제 간과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PD 제어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PD 개인 튜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P 개인과 D 개인이 있는데요. 이 개인이 로봇의 동작을 아주 크게 미리 정해놓게 됩니다. 뭐 P 개인이 높으면은 스티프한 동작을 보이게 되고 P 개인이 낮으면은 트래킹 성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컴플라이언트한 동작을 보일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로봇과 이제 태스크에 맞게 그러니까 튜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PD 개인을 어떻게 튜닝하는 것이 하는 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정해진 규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밑에 영상을 보시면은 왼쪽은 이제 학습할 때 낮은 게인을 쓸 때의 동작이고요. 오른쪽은 높은 게인을 쓸 때의 동작입니다. 높은 게인을 쓸 때는 좀 불안정하고 뭐 학습이 안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태스크가 여러 개가 있고 로봇이 여러 개가 있고 시뮬레이션에서 할지 실제 로봇에서 할지에 따라서 개인을 그에 맞게 선정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컴플라이언스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컴플라이언스가 부족한 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그러니까 학습을 하고 나서 시뮬레이션과 실제 로봇 사이에서는 리얼리티 갭, 그러니까 그 사이에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리얼리티 갭은 뭐 조인트 트래킹의 성능이나 아니면은 뭐 그 트래킹 성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학습된 컨택 타이밍과 다른 시점에서 컨택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오른쪽 밑에 그림과 같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컨택이 발생을 하면은 PD 제어기가 타깃이랑 큐가 다르기 때문에 큐 에러가 생성되고 그 큐 에러로 인해서 커맨드 토크가 확 커지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요약을 하자면은 토크 제어 기반의 아래를 사용을 함으로써 로봇이나 이제 태스크에 따라서 PD 게이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 위에 세 개의 영상은 로봇을 다루게 했을 때 도깨비랑 이제 아틀라스랑 로보티즈 오피3를 사용을 했을 때 튜닝 없이 이제 학습이 되는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도깨비에서 태스크를 스쿼트랑 걷는 거랑 이제 달리는 태스크를 했을 때 튜닝 파라미터를 똑같이 해도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트리뷰션은 토크 제어에 고유한 컴플라이언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리얼리티 갭에 강인하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퀵 리마인더로 R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경이 있고 에이전트 이제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로봇이 어떤 액션을 했을 때 환경에서 이제 로봇의 스테이트가 바뀌고 리워드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한 스텝의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리워드를 합친 그러니까 미래 시간까지 고려한 리턴이라는 큐뮬레이티브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옵티멀 컨트롤 그러니까 최적제어에서도 같은 포뮬레이션인데요. 근데 RL이 옵티멀 컨트롤과 다른 점은 이 에이전트가 그 파이세타,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로 파라미터화된 제어기를 사용을 한다는 것이고, 이 제어기를 업데이트할 때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토크제어가 학습이 느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동료에서는 그래비티 프리트레이닝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모티베이션은 위치 제어 기반의 RL의 장점은 어, 최종 생성되는 아웃풋이 타깃 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모션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인터프리티가 장점이고, 두 번째는 학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포지션 기반의 방법이 학습이 빠른 이유는 로봇이 학습 초반부터 어떤 이제 포즈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D 제어기에 의해서. 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포지션 기반의 RL의 단점은 컴플라이언스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크제어에서 빠르게 학습을 하면서 컴플라이언트 하도록 할 수 없을까라는 게 모티베이션이었고요. 그 방법은 그래비티, 그러니까 중력 보상 토크를 미리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비티 프리트레이닝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래비티 토크를 랜덤 포즈에서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플리시에서 미리 학습을 하고요. 이때 이제 인풋은 뉴럴 네트워크에서 인풋은 스테이트가 되고 아웃풋은 액션, 토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플리시가 프리트레이닝 되면 그 프리트레이닝 된 플리시를 에서 시작해서 R 학습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밑에 영상은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니까 그래비티로 프리트레이닝을 하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중력 보상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방식을 쓰지 않고 학습을 하면은 왼쪽 동영상과 같이 로봇이 학습 초반에 바로 이제 쓰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이제 로봇이 리셋이 되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그래비티 프리트레이닝을 하면은 오른쪽 영상과 같이 좀 더 오랜 시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이 이제 균형을 잃는 이유는 학습 도중에 익스플로레이션 토크가 있어서, 그러니까 탐험하는 토크가 있어서 정확히 중력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세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R 포뮬레이션의 자세한 포뮬레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이제 딥미믹이라는 논문의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했고요. 이 논문은 레퍼런스 모션이 있을 때 이를 따라하도록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레퍼런스 모션은 모션 캡처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생성한 레퍼런스를 사용을 해도 무관합니다. 리워드는 저는 여러 가지를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로봇 베이스의 오리엔테이션을 맞추도록, 두 번째는 어,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하도록 하는 이제 리워드가 있고요. 세 번째는 미리 정해놓은 이제 풋 시퀀스를 맞추도록 하는 리워드.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목표 속도를, 그러니까 바디의 속도를 따라하는 리워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종 레귤라이제이션 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관절 속도를 줄이거나 뭐 가속도를 줄이거나 하는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텀이 있습니다. 스테이트로는 그 로봇 베이스의 오리엔테이션, 롤 피치 요구와 그리고 관절 각도, 그리고 로우 패스 필터를 된 관절 속도, 그리고 페이스, 그리고 커맨드 벨로시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페이스는 보행이라고 하면은 보행 중에 현재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클 중에 어느 타이밍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0과 1 사이의 그 수로 나타내지게 되고요. 예를 들어 뭐 0.5일 때는 더블 서폿의 뭐 중간에 있는 지점이다. 0.7이면은 싱글 서폿에 있는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액션입니다. 액션은 이제 포지션 기반의 제어 방식에서는 타겟 포지션, 그러니까 큐 타겟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이제 토크 기반의 방식에서는 바로 이제 커맨드 토크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액션으로는 페이스 모듈레이션이라는 액션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보행 주기를 조금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페이스를 추가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변수인데,
이번 발표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실제 로봇에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얼리티 갭에 좀 강해나도록 다이나믹스 랜더마이제이션을 적용을 했습니다. 랜더마이즈한 파라미터는 링커 매스와 이너시아, COM 위치, 댐핑, 그러니까 프릭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스커스 프릭션, 스태틱 프릭션, 워터 컨스턴트, 딜레이를 랜더마이즈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도깨비 같은 경우에서는 워터 컨스턴트를 랜덤하이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로봇에서는 워터 컨스턴트를 이스티메이트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이스티메이트 한 값은 중력 보상이 되도록 워터 컨스턴트를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이제 뭐 10뉴턴 미터를 커맨드로 준다고 해서 저희 로봇이 10뉴턴 미터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워터 컨스턴트를 랜더마이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과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결과는 태스크나 로봇에 상관없이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스쿼트랑 이제 걷는 거랑 이제 뛰는 태스크에 대해서 위치 기반의 아래를 학습을 했습니다. 이때 학습할 때 도깨비에서 동일한 개인을 사용을 했고요. 하지만 각 태스크마다 그러니까 요구되는 트래킹 퍼포먼스나 컴플라이언스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워크보다 이제 런이 조금 더 트래킹 성능이 좋아야 할 거라고 유추가 됐고요. 이런 동작은 근데 이제 PD 개인에 따라서 크게 미리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개인을 사용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뛸 때는 위치 기반의 방식에서 좀 두 배 정도의 이제 높은 개인을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반면 토크 기반의 방식에서는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동일한 파라미터를 사용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 튜닝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로봇 에그노스틱 러닝입니다. 로봇 플랫폼이 도깨비에서 아틀라스 그리고 로보티즈 오피3로 바뀔 때 위치 기반의 방식에서 동일한 개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 로보티즈 오피3는 매우 가벼운 로봇이기 때문에 도깨비와 같이 이제 무거운 로봇에서 사용하는 개인을 사용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발산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로봇이 키네마틱스나 다이나믹스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개인을 사용을 해야 했고요. 이제 로봇마다 태스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튜닝을 하면은 이제 로봇이 성공적으로 이제 걸을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토크 기반의 방식은 말씀드린 것 같이 튜닝 없이 모든 로봇에서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토크 제어가 과연 진짜 컴플라이언트한지를 분석을 하는 결과입니다. 어, 그 두 포지션 기반의 방식과 토크 기반의 방식을 평지에서 학습을 했고, 이제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놓은 상태입니다. 왼쪽 영상과 같이 위치 기반의 방식은 장애물이 있을 때 넘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 토크 기반의 방식은 장애물이 있어도 컴플라이언스 덕분에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커맨드 토크를 보시면은 더욱 명확히 나타나는데요. 위치 기반의 방식에서는 장애물을 밟을 때 PD 개인이 커맨드 토크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커맨드 토크가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토크 기반의 방식에서는 뭐 거의 있을 때랑 없을 때 거의 비슷하게 스무스하게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목표 속도를 0.0m/s에서 0.5m/s로 0.02m/s 간격으로 증가시켰을 때 총 25개의 타겟 벨로시티에 대해서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를 본 결과입니다. 위치 기반의 방식에서는 25개의 명령 중에 15개, 60%만 성공을 했고요. 반면 토크 기반의 방식에는 보시면은 그 명령 속도가 작을 때는 이렇게 그냥 스태핑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게 명령 속도가 커지면은 장애물을 건너면서 이제 컴플라이언트하게 건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로봇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는데요. 왼쪽에 포지션 기반의 방식에서는 장애물이 있을 때 넘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오른쪽에 토크 기반의 방식에서는 장애물을 건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분석으로는 그러면 위치 기반 방식에서 낮은 게인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토크 기반의 방식은 커맨드 토크를 바로 다이렉트하게 생성을 하고 하는 반면에 포지션 기반의 방식에서는 PD 게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P게인을 1로 설정을 하면은 커맨드 토크가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이는 사실 그 뭐 Q와 Q닷을 좀 빼고 생각을 하시면은 토크 폴리시와 매우 유사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제 PD 게인을 매우 낮게 사용하면은 토크 기반 방식과 유사한 거동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게 가설이었는데요. P게인을 저희가 전에 사용했던 값에 비해서 이제 8배, 16배, 32배, 64배, 128배 줄인 결과 성공률이 PD 게인이 낮을수록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을, 그러니까 즉 컴플레인트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제안할 수 있는 게 그럼 위치 기반 방식을 쓰고 게인을 낮게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런 낮은 게인도 튜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크 기반 방식에서는 이제 파라미터 튜닝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이제 컴플라이언트 하다는 걸 사실 보였고, 그럼 이 컴플라이언트가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얼리티 갭을 먼저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리티 갭을 저희가 일부러 만들어 보죠. 첫 번째 만든 방법은 다이나믹스 랜더마이제이션입니다. 먼저 학습할 때는 다이내믹스 랜더마이제이션 하지 않고, 그러니까 딱 정해진 매스나 정해진 이너시아로만 학습을 하고, 테스트할 때 매스나 이너시아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리얼리티 갭을 모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 이제 왼쪽에 이제 위치 기반 방식은 좀 더 불안정하게 걷는 반면에 오른쪽 토크 기반의 방식은 좀 더 안정적으로 걷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정량적으로 보시면은 동일한 수의 이제 에피소드를 진행을 했을 때 토크 기반의 방식의 성공률이 더 높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큐뮬레이티브 리워드, 리턴을 봤을 때도 토크 기반의 방식이 그 민이 좀 더 더 크고 베리언스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리얼리티 갭을 모사한 것은 러프 터레인, 그러니까 평지가 아니라 험지에서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학습할 때는 평지에서 하고요. 테스트할 때만 이제 험지를 주는 것인데요. 왼쪽의 위치 기반 방식에서는 보시면은 뭐 약간 진동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의 토크 기반 방식은 좀 더 오래 걷고 좀 더 안정적으로 걷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평지에서 학습한 폴리시를 험지에서 파인튠, 그러니까 다시 학습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결과 이제 에피소드의 리워드, 그러니까 큐뮬레이티브 리워드를 봤을 때 토크 기반의 방식이 더 빠르게 이제 그 수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더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파인 튜닝된 플리시는 위치 기반의 방식에서도 어느 정도 걸릴 수 있지만 조금 아직 더 불안정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토크 기반의 방식에서는 험지에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험지에서 잘 걷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이 잘려서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실제 로봇에서 로봇이 안 보입니다. 실제, 실제 로봇에서 한 결과인데요. 아, 네, 실제 로봇에서 한 결과인데 네, 뭐 영상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다음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로봇에서 위치 기반 방식과 토크 기반 방식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 것이 시뮬레이션에서 위치 기반 방식과 토크 제어 기반의 방식의 컨택 폴스입니다. 그러니까 Z 방향의 컨택 폴스를 비교를 했는데요. 보시면 시뮬레이션에서는 위치 기반 방식과 토크 기반 이 둘 다 파란색 그래프의 피크 폴스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에서는 위치 기반 방식과 토크 기반 방식의 성능이 유사하다는 것인데요. 근데 실제 로봇에서는 위치 기반 방식에서는 리얼리티 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확 피크 폴스가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토크 기반의 방식에서는 실제 로봇에서도 거의 유사한 컨택 폴스를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별도의 결과가 있는데요. 어, 기존 이제 그 기존의 이제 모델 기반 방식의 토크 제어에서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동의를 하는 게, 어, 제어 주기를 매우 높게 써야 된다. 1kHz에서 4kHz 정도로 높게 써야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뭐 아직 정확히 분석되지 않았지만, 어, 신기하게도, 강학습을 사용을 하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세팅은 250Hz였는데, 이거를 4배 이상, 4배 정도 낮춘 62.5Hz 정도로 돌려도, 성공적으로 보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 다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 결과가 조금 고무적인 게, 그러면 이렇게 강화학습으로 되면은 이제 모델 기반으로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태까지 이제 논문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최근 결과를 간략히 영상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이제 학습을 하고 나서 커맨드 벨로시티를 주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댑티브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제가 지금 조이스틱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요. 커맨드 셋 벨로시티가 지금 높은 상황이고 지금 낮은 상황이면 이렇게 천천히 걷다가 다시 커맨드 벨로시티가 높아지면은 더 빨라지는 그런 이제 벨로시티 트래킹이 가능한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스테빌리티를 높여서 이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보행을 할 수 있는 것을 결과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푸시 리커버리인데요. 이제 왼쪽은 전후로 이제 펄터베이션을 줬을 때, 오른쪽은 좌우로 펄터베이션을 줬을 때 이거에 맞춰서 스태핑을 하고 사실 로코모션 피리드까지 이제 조절을 하는 결과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로봇에서 비슷한 실험을 죄송합니다. 동영상이 안 나옵니다.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전후로 졌을 때 매우 스티프하게 이제 로봇이 푸시 리커버리 할 수 있고, 좌우로도 이제 로봇이 스태핑을 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게 걷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요. 무엇을 위해서 좀 더 빠른 보행을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 기존 보행 속도보다 좀 빠르게 걷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실제 로봇에서는 아직 조금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이제 적당히 빠른 보행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자연스러운 모션을 위해서 이제 무릎을 펴고 걷는 뭐 모션 캡처 데이터를 레퍼런스로 사용을 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방법을 시도 중인데요. 아직 리얼리티 갭이 조금 큰 것이 이제 아직 한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게 이제 거의 제가 생각하기엔 사람처럼 걷는 수준이라면 아직 실제 로봇에서는 약간 불안정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홀바디를 이용해서 상체까지 이용해서 내추럴 모션을 생성을 하는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조이스틱으로 벨로시티 커맨드를 다르게 했을 때 좀 느리게 걷다가 좀 더 빠르게 걷다가 이런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실제 로봇에서도 상체를 같이 이용을 해가지고 걷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홀바디를 이용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푸시 리커버리가 가능한데요. 이제 전후로 펄터베이션을 줬을 때
단번하게 가능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좌우로 펄터레이션을 줬을 때도 이런 식으로 푸시 리커버리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